이 교수님,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얘기 취임하면서 했는데요. 하여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중에 우리 귀에 꽂히는 건 어쨌든 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외교통상위원장도 하셨고 외교 전문가이신데. 저는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을 가졌다는 것인지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는 약간 불분명하죠. 아,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핵을 현재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는 거고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아, 그건 어떤 국제 협약상의 어떤 스테이터스 그렇죠. 상태인 거죠. 그런데 네. 이 얘기는 두 해석의 여지가 있죠. 핵을 가졌다는 건 인정하는 거고 보유국인 부분은 이건 이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실마리를 저는 북한에게 메시지라고 보고 한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럼 북한 핵을 이구사는데 대한민국이 방위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수적인 분들은 핵무기를 사자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주변 국가나 이게 가능할까? 미국이 과연 핵무기를 팔까? 그러면은 핵 우산을 제공해라. 이렇게 이제 나가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장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것도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면은 월성 1, 2호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수로 중수로가 있거든요. 근데 중수로에서만 그 핵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어요. 농축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그럼 월성 1, 2호기 이거는 일본처럼 재처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다양한 한국사의 이제 이 논의들이 있게 될 건데 어찌됐든 재처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로 일본하고 동일한 지위를 갖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목적 카드를 저는 던진 거다라고 봅니다. 북한에게는 협상의 여지를 우리 쪽에는 방위비를 인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대응이 갈라지게 되겠죠. 그런 면에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차관 보면 차관은 그 펀드 머니저 출신이 왔거든요. 미 국방부 차관. 이런 면에서 아마 방위비 협상 문제가 저는 본격화될 거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는 그 콘도 부지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아 결국은 아마 핵과 관련된 협상과 당근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콘도 부지 그 정확히 어딘지 그 부지가 실제 있는 겁니까? 그런 지금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북한 사이에 해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산이죠. 원산. 그리고 금강산과 원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바닷가가 모래사장이 길거든요. 그리고 원산 그 갈마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하려고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꿈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의도에도 트럼프 월드 있죠. 트럼프 타워. 용산에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어느 업종에 계셨던 분인지 알잖아요. 부동산 디벨로퍼 개발자죠. 그런 개발자. 면에서 저는 이 원산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과거 6.25 전쟁 때 보면은 원산, 인천 두 군데였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원산 폭격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 거기가 이제 해안가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에 해안가 두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안 바닷가 그 해수욕하기 좋은 데를 명사심리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고 아주 깨끗한 모래가 심리에 펼쳐져 있다. 그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원산 갈마입니다. 그게 명사심리가 거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 북한에 국제공항도 있어요. 그 해안에. 그래서 거기 한국 기자들도 문재인 정부 상황 좋을 때 원산 갈마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우리 동해안에 비해서 동해안하고 당연히 비교할 거 아닙니까? 경포나 이런 데보다 나으면 낫지.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멘트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연설문 전체 보면은 알래스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린란드를 자기네 땅으로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북극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네네. 그리고 뭐냐면 알래스카에 있는 여기를 화석 연료에 대해서 액화 천연가스를 내수에도 쓰고 수출하겠다. 네네네. 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알래스카에는 북극 항도가 있으면 알래스카에서 우리가 한국이나 이쪽으로 팔으려면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걸 말해요. 아,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북극 항도로가 되려면 모든 게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뭐냐면 이 알래스카 앞을 지나서 베링해로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면 알래스카하고 그린란드라는 그 북극해를 미국이 끌고 가고, 근데 거기에 그 가스를 수출하려면 결국 거기서 북한 앞바다를 지나와야 한반도 부산을 지나서 가는 거고, 물동량은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동해바다를 지나야 베링해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목적인 에너지와 관광 이게 그리고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뭐냐면 포석을 두고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푸틴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를 할 준비를 해라. 네, 네. 그러면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통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결국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북극 항로를 열으려면은 러시아가 대부분 접해 있는 부분에 그 문제를 풀어야 풀리잖아요. 네, 네, 네. 그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이게 단순하게 북한의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린란드와 알래스카와 가스와 에너지와 연결된 큰 거. 그리고 파나마 운하 문제는 곧바로 물류 문제까지도 연결돼 있다. 파나마 운하도 가져갔다고 그랬죠. 전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큰 전략 속에서 이미 에너지부 장관도 MIT 출신의 세일가스 CEO잖아요. 네네네. 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를 평면으로 펼쳐놓으면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지구본을 동그랗게 모아진 지구본을 보면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북극 항로라는 게 이게 그 평면 지도에서는 알래스카에서 유럽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도대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뭐 남미를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극을 넘어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돼 생각하면. 있거든요. 여기가 알래스카면 여기가 그린란드거든. 이외가 얼음이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기후 변화 거예요.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로 해서 이제 북한 앞바다를 거쳐서 이제 가는 것이죠. 아, 거기서 원산이 나오는. 아까 총장님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어제 나온 얘기들이 이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조금 덧붙이면 이 트럼프 취임 때문에 많이 이게 좀 기사가 많이 안 나왔는데 미국에서 북한 관련된 실무 업무를 하는 책임자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입니다. 네네.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케빈 킴이라는 한국계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한국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실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 실무 북한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네. 근데 비슷하게 이 사람 알렉스 웡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홍콩계 중국인인데 이 사람도 트럼프 일기 때 그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북한에서 지금 말씀하신 원산의 콘도 이런 부분까지 북한도 바로 생각을 할 텐데 북한에서는 이게 뭔가 해보자라는 신호로 해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행동이. 그럼 일종의 그린라이트를 딱 보낸 거예요? 계속 트럼프가? 그런 거죠. 청신호를 보내고 북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보자. 이제 핵보유국 발언이 저게 실제로 나중에 군축 협상으로 해서 뭐 스몰딜 어쩌고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거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P5 국제적으로 핵을 보유한 5개 국가 공인된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 러시아 이 5나라를 부르는 표현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입니다. 이건 국제 공인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P5가 아닌 나라들은
뭐 이스라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거를 뭐 누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뭐 파키스탄 이런 데들을 인도, 네네. 이란 빼고요. 인도 이런 나라들을 부르는 게 누클리어 파워인데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누클리어 파워라고 호칭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거기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걸 보인 거네요. 근데 며칠 전에 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 표현을 똑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국방부 썼죠.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연이 아니네. 누클리어 파워라고 해준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 아니냐, 아세안 국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던 그거는 사람 굉장히 아니에요? 무식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걸 현실로 인정하자. 근데 이게 이제 보유국으로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제 네. 장애가 있고 미국 내 반발도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들어봐도 러시아, 프랑스급은 아니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더 한 거는 지금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봐야 되잖아요. 엄청 가깝죠. 그러면은 그거 가까운 시일 내에 푸틴하고 통화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가 될 건지. 그러네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끊는다. 푸틴하고 밀월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럼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서 실체를 인정하고 아마 ICBM 미국을 위협하는 거는 절대 X. 해외로 유출되는 거 절대 X. 더 확장하는 거 안 됨. 그러나 우리가 원산항이나 갈마나 그다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수교라든지 이런 걸과 아마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할 거고 그러나 이걸 아마 미국은 단계적으로 아마 추진해 나가자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갈등 국면을 줄이는 게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그러네. 국방비 지출 줄이겠다는 것도 연결이 되네요. 우리한테는 뭐냐면 더 받을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게 언론에서는 이제 스몰 딜이라고 쓰는 내용이 이제 그거죠. 스몰 딜. 네. 네. 현재 핵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ICBM을 제외한 네네. 현재 핵을 인정하면서 나머지를 풀어나가는 거. 그러면 빅딜은 다 핵을 없애는 다 거고. 핵 완전히 폐기하고 그러니까 현재 핵, 미래 핵 무슨 경제 프로그램. 제재도 다 풀어주고 이렇게 가는 게 빅딜이고요. 경제 제재 천천히 풀면서 지금 있는 것만 인정해주고 뉴클리어 파워라고만 해주는 거. 이게 스몰 딜이고. 그리고 미국을 총장님 얘기하는 대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ICBM 이런 거는 없애거나 불능화시키거나. 그럼 폐기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미국의 안전을 내가 가져왔다라고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하겠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남남 갈등이 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미국의 전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그걸 머릿속에 쥐고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을 실체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미국이 황당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건가라는 현실 노선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한반도에서 만들어낼 것인지 그 부분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큰 변화가 아마 6.25 전쟁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한번 와서 큰 질서가 바뀌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한번 추진했다면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이 변화와 이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라는 이 북극 항로라는 이 변화가 가져오는 세계사적 변화가 저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심각하게 이번에 상황을 보고서 국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네요. 이 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크로드라는 게 결국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문명을 이었잖아요. 두 번째가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에서 결국은 희망몽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아메리카들과 연결된 거. 라이트 형제라는 게 하늘의 길을 비행기의 길을 열은 거.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통신의 길을 열은 건데
또 한 번의 인류 역사상 새로운 길이 나오는 게 북극 항로라는 거는 거대한 인류사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변화의 그 길목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북한이라는 게 핵 문제를 잘 풀면 평화의 질서가 마련하는 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이때 우리가 좀 국가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밀도 있게 세워야 된다고 저는 아주 확신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길이라는 게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인도 태평양이 연결돼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 같은 외교 전략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이네요. 트럼프에서 푸틴으로 연결돼서 푸틴이 김정은하고 연결되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디에 연결돼야 될지 고민이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아마 약간 밀월과 긴장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거는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세계가 본 적 없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아니 국방비를 줄이면서 어떻게 세계가 본 적 없는 강한 군대를 만들냐. 그럼 다른 나라 방위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주개척과 그러니까 우주통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F-35 같은 거는 비싼 거 말고 무인기로 하자고 해요. 근데 무인기는 AI와 6G 통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100만 개의 드론이 날아간다고 하면 한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AI와 통신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은 전쟁의 안보 양상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거는 알래스카가 가까운 군사 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린란드는 또 하나 한반도 10배만한 큰 땅의 변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아, 그러네요. 아까 노태우 전 대통령 때에 북방 정책할 때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확 느낌이 오네요. 완전히 뭔가 그 전까지 우리 중공이라고 부르면서 뭐 중국 공산주의자들 뭐 그게 게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가장 큰 시장으로 변화하고 이런 과정이 몇십 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국하고 사실상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전혀 읽지를 못했네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읽지를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비전을 계속 전해주시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